나태용 교수입니다. 풍수가 좋은 곳에서는 어떤 인간사의 기륭이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나쁜 일이 벌어질 수 없다 이렇게 보고, 또 풍수가 안 되는 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잘 되는 꼴이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진해까지 와서 요즘 한간에 문제가 이제 많이 거론되고 있는 웅동학원, 웅동중학교 조국시 때문에 이제 여기가 많이 유명해졌는데, 제가 한번 와서 이곳의 풍수가 어떻길래 도대체 이렇게 세간을 시끄럽게 하는가 한번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여기 왔더니 여기가 굉장히 좀 조악하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풍수에서 관점은 이렇게 좀 면이 열리고, 이렇게 좀 주변의 산세가 감싸고, 이렇게 그런 것을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얼핏 보기에는 주변의 산세가 이제 감싼 듯 합니다만은, 지금 여기 같으면 이제 남쪽에 저기 제 뒤에 보이는 저 중학교 뒤편에 남쪽의 산이 저렇게 조금 높습니다. 매우 높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동쪽에 이 동쪽의 산도 이제 매우 좀 높은 편입니다. 해발 뭐 200고지 이상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남쪽과 동쪽이 감싸줘서 이렇게 병장을 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어떤 그 운의 8운 끝자락인데, 그런 것에는 굉장히 별로 좋지 않은 그런 형국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면이 열려서 운동장 마당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됐어야 될 건데, 여기 보이면 이게 운동장을 버티는 이게 축대입니다. 축대, 쉽게 말해서. 이게 저 끝에까지 이제 축대인데, 이것이 처음 건립될 때 얼마나 조악하고 가파른 지형이라 이 땅을 이렇게 흙을 갖다 북돋아 가지고 축대로 쌓아서 안 무너지도록 해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구나. 그러니까 원래 이 자리가 굉장히 좀 조악한 자리고, 조악하고 하니까 이제 이제 안정적이고 이제 그러지는 못했겠죠. 이게 이제 개인 사업체였으면은 뭐 벌써 망했겠죠. 그런데 이제 학교라고 하는 학교법인, 학교라는 건 이제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예를 들어서 중학교 입학생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어떤 뭐 자기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지역의 학교는 이제 국한돼 있으니까 의무적으로 이제 입학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있기 때문에, 일반 기업체나 이런 데보다는 이렇게 뭐 망하고 흥하고 이런 것이 좀 아무래도 덜 하겠죠. 그러니까 일반 기업체 같았으면 이런 형태면 지금 유지가 안 되겠죠. 지금 여기 오면서도 올라오면서도 보니까 이 산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 옆에 이제 조그만한 그 유치원 한 2개 정도 있고, 그렇지 뭐 기업체나 이런 것들은 일반 사업체는 거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웅동중학교 거기를 다녀왔어요. 왜 그러냐면, 풍수가 좋으면 모든 만사 여건이 유효해지고 사람이 좋아지는 거거든. 근데 풍수가 나쁘면 반드시 어떤 사단이 나거나 절단이 나거나 사업체는 망하거나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지도를 이렇게 쓱 보고서 한번 올라갔다 왔죠. 갔더니 이제 거기 같으면 이렇게 이제 막 한 200고지 정도 되는 산들이 이렇게 뺑 둘러싸여서, 여기에 이제 정자계양이라고 그러죠. 좌향으로 말하면.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재본 건 아닌데, 웅동학원 학교가 있고 여기 이제 마당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유치원들이 이렇게 한 두어 군데 이렇게 있더라고요. 유치원이. 이 골목에서 이렇게 올라가. 그럼 이거는 뭐냐면, 이쪽이 이제 남쪽이에요, 남쪽. 응? 이쪽이 북쪽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림을 내가 잘못 그렸다. 뒤집어서 그랬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어쨌든 제가 여기 이제 올라가 딱 돌아왔더니, 여기 산이 너무 좀, 가파러. 그걸 이제 조악하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제 좀 거칠다. 그런 뜻이에요. 그 여기 있는 지금 유치원들은
아마 대박일 거야. 왜냐하면 이쪽에 동북 한인 쪽에 용을 쫙 받아가지고 유치원은 아마 대박일 거야. 근데 여기 갔더니 최근 한 7, 8년은 쇠퇴되다가 마지막에 이제 굉장히 조국 후보인가 그 사람의 집안과 연루돼가지고. 근데 이게 제가 볼 때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구운에는 약간은 나아져 여기가. 근데 큰 국세는 베렸어 어차피. 이쪽이 왜 남쪽이 전부 바다니까 이제 산 너머가 바다니까 큰 국세는 베렸지만 이제 구운에는 좀 나아지겠으나 지금은 이제 이게 만약에 학교는 학교 특수성이 있잖아요. 뭐냐면 지역에 그 나이 또래 된 애들이 뭐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잖아. 있기야 있지만은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일반 기업체나 이런 거 같았으면은 영업력이나 이런 게 그냥 박살나서 그냥 곧바로 파산났지. 곧바로 파산났는데 학교니까 제가 단원고등학교도 가봤거든요. 단원고등학교는 이 분수령 위에다가 요새 그 학교 건물 이렇게 기둥 세워서 이렇게 짓는 거 있잖아. 이렇게. 예? 이렇게 학교 건물을 분수령 위에다가. 그러니까 그냥 학교가 홀라당 망했잖아요. 학교가 망하는 게 어딨어. 근데 학교가 망해버렸잖아 그냥. 그래도 물론 그 지역에 신입생들이 또 들어가겠지만 이게 개인 기업체였으면 유지가 안 돼. 그리고 여기가 너무 가파르니까 뭐야, 여기서 축대를 점점 여기서부터 축대가 점점 올라오지 쉽게.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약간의 명당, 운동장 마당 명당이 만들어지긴 했어. 그거는 맞지만 본래의 지역은 상당히 급하락하고 그러니까 안 좋았던 자리를 이제 조금 이렇게 어떻게 땜방을 해서 유지를 했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뭐 자리가 좋았으면 그런 결론까지 절대 도달할 수 없거든요. 절대 도달할 수 없어.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조항이 있는데 여러 가지 조항 중에서 만약에 홍콩 같은데 홍콩이 완전한 파룬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꾸 지금 그 홍콩 시위 사태 때문에 저걸 갖다 공격을 한다. 중국에서 뭐 진압을 한다. 무력 진압을 해갖고만 유혈 충돌이 나면 파룬 끝나고 이제 구운이 시작됐다라고 봐요. 구운의 기운이 더 강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지역이 왕기를 먹고 막 이러는 가운데서는 절대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어. 저는 이제 무슨 사고가 났다 그러면 풍수적인 관점에서 다 따져보고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30명이 빠져 죽었다. 그러면 또 거기도 가봤지 제가 구글로 다 가서 보고서 어떤 상황이라 여기가 이렇게 사람이 죽을 자리구나. 딱 그게 전혀 아닌 데서 발생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것도 일본에 지진 한 번 났었잖아요. 예? 가서 점검 딱 했더니 아직은 파룬의 흉안터에서 지진이 나고 있구나. 이제 그걸 확인을 하죠. 그러니까 막 배가 빠지고 사람이 죽고 어쩌고 하는 모든 문제가 그 범주를 못 벗어나는 거야. 풍수적인 그 범주를. 이 세월호 같은 이 빠진 이 단원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학교가 완전히 배려버렸잖아. 망할 터잖아, 쉽게 말해서요. 그러니까 또 이 세월호 그 배주인 누구야? 정혜진 해운. 거가 또 인천에 이렇게 이게 바다거든요. 이렇게 된 만에 여기께 또 바다 본사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동북의 물을 바로 치는데. 그러니까 안 좋은 터에 있는 학교하고 안 좋은 터에 있는 해운회사하고 둘이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 가서 빠졌죠? 여기 가서 빠졌잖아, 여기 가서. 여기 가서 빠지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던 진도가 초대박이 난 거지.
아닌가? 대박이 난 거잖아요. 왜냐면 여기는 철도도 없어. 철도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놓고 그거 불명예지 어떻게 이게 대박이냐 이렇게 보지만, 그건 이제 보는 관점마다 다른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요, 뭐라고 생각하겠어? 저 세월호 우리가 폐선하는 배를 사다가 고쳐가지고 막 고지랄로 잘 벌어먹더니 그냥 홀라당 빠져서 다 죽었구나. 아이고 고소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일본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배가 빠짐으로써 애들 300명이 여기서 얼마나 진짜 그 부모가 생각하면 가슴 아픈 일이야. 여기 빠져 죽음으로써 이거를 추모한다고 전국에서 연이은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내려가면 어떻게 해? 일단 가면 기름 넣어야지. 일단 밥 먹어야지. 또 리본 단으라고 왔다 갔다 또 뭐 어디 펜시점 다녀야 되지. 또 어떻게 해? 또 야, 내일까지 있자 그러면 자야지. 지역 경제가 살아버린 거 아니야 여기가. 그냥 세월호 때문에 아무것도 또 없던데.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이해가 가시죠? 무슨 말이냐면 풍수적 관점에서 벗어나는 인간사는 없는 거예요. 없어. 여기가 진주잖아요 지금. 여기 LH공사 우리 저번에 밥 먹을 때 가서 이제 봤잖아요. 그게 동북 한인용을 받고 이렇게 내려오니까 LH공사 말이 싹 없어졌어. 인류 온 다음에. 저기 어디야 분당에 있을 때는요. 분당에 있을 때는 그 LH공사가 물로 들이치고 또 건물이 이렇게 땡그랗게 앞에 라운딩을 좀 쳤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완전히 그 때문에 망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음양박잡된 건물이었었거든요. 그런 건물에 있을 때는 LH공사 부채가 118조 원이다 막 이런 말 나왔었잖아 몇 년 전에요. 그런 말이 왜 나와? 안 좋은 데 있으니까. 근데 인류 오면서부터 어떻게 지금 그 말이 지금 쏙 들어갔잖아요. LH공사가 망한 이유는 네? 그때 118조가 나왔던 거는 그럼 저도 LH공사를 좀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의 혁신도시라고 하는데 예? 진주는 그래도 조금 괜찮아. 예? 근데 나머지 혁신도시 나주니 뭐 어디니 막 이런 거 만들어 놓으면 전부 다 미분양이요. 아주 운기 없는 홀라당 망할 터를 갖다가 개발을 한다고 매집을 해놓고 미분양돼 버리죠.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118조 원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근데 내가 조사를 해봤더니 아프리카 대륙 북단에 있는 알제리 같은데 그런 데다가 대전시만한 그런 도시를 줘주고 그렇게 크게 투자된 해외 개발 사업이 다 홀라당 망할 때다 투자를 해갖고 그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 118조가 이제 문제가 되고 국회에서 맨날 나오고 뉴스 나오더니 여기로 온다면 어떻게 좀 몇 년 동안 조용해져 버렸잖아요. 풍수가 그런 거예요. 무서운 얘기요. 그대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점을 하고 사주명리를 하고 사람을 보고 그런 방법은 좋은데 큰 테두리의 어떤 변화는 그냥 집업을 딱 보면 딱 나오는 거예요. 집업을 딱 보면. 자, 우리 6임 어디까지 했죠?